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는 친환경 손세차 페달링이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해서 온디맨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서비스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찾아가서 그 서비스를 처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손세차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를 제가 세차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템을 만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이것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 페달링이라는 서비스는 저도 좀 알고는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카카오에서 나와서 창업하신 고신우 대표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스타트업이죠. 온디맨드 서비스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손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낀 점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죠. 혹시 그거 아세요? 독일 브랜드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소낙스라고 하는 차를 좀 아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광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소낙스 브랜드를 많이 아세요. 차량 유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소낙스가 운영하는 그 세차장들이 있습니다. 소낙스 세차장이라고. 예전에 제 지인분이 거기 대표를 그 방배동에 있는 세차장에 지인분이 그것을 운영하셔서 거기서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세차 업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면 차 안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를 이걸 청소를 하고 막 그러니까 온몸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육체적으로는 힘든 노동의 일입니다. 근데 세차를 한번 끝내고 나면 고객도 만족을 하지만 저희도 참 만족을 하거든요. 깔끔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차를 하는 방식이 소낙스 같은 경우에는 고압 세차를 합니다. 고압 세차. 그래서 고압 세차라고 하는 것은 고압으로 물을 분사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차 표면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세사 타월 같은 것들로 해서 없애고 그걸 다시 닦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손세차를 하게 되는데 차 종의 크기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져요. 근데 이 페달링 같은 경우에는 12,800원 정도를 받는다네요. 12,800원을 받고 고객이 앱을 통해서 이 세차 서비스를 원하면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고 이 페달링이라는 브랜드 이름처럼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몇몇 팀원들이. 혼자서 하는 경우보다는 몇몇 팀원이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한다 해서 페달링이라고 브랜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페달링해서 가서 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막 떨어져 있으면 솔직히 암만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형 쇼핑몰, 송파 같은 경우에는 가든 파이브 같은데 대형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지하 몇 개 층씩 주차장이 돼 있고 영화를 본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는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에 이 페달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영화를 보고 나오면 깨끗하게 차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결제는 서비스 이용을 하고 결제가 처리가 됐고 비포나 애프터 과정을 거쳐서 페달링 서비스의 스태프들이 세차를 하기 전의 모습을 찍고 그 다음에 세차가 완성이 됐을 때의 모습까지도 같이 전달을 해서 고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당연히 앱을 통해서 현재 차량이 어디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페달링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스케줄링을 보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처리 목록을 고객한테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목적하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오면 이것이 결제부부터 서비스까지 완전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물로 했을 경우에는
세차를 하게 되면 다수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차한 물에 대해서는 또 정화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세차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차장 인허가들이 쉽지가 않죠. 근데 페달링에서 하는 이 서비스는 일종의 스팀 세차죠. 스팀 세차. 스팀 세차 같은 경우에 차 한 대 닦는데 실제로 PT병 하나 정도밖에 물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압의 고열의 스팀을 이용해서 찌든 때라든지 이런 것을 닦아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약간 노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세사라든지 이런 표면 닦는 타월 같은 거로 닦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차 본연의 빛이 있는 그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쓰레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좀 찌꺼기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광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기본적인 손세차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는 그렇게 하지만 내부에 대해서는 또 안에 뭐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들, 그 다음에 뭐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석션을 하는 이 청소기를 가지고 고압 청소기를 가지고 전부 매트를 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 발라내는 이렇게 발라낸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석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것들도 극세사 타월 같은 걸로 전부 닦고 유리 같은 경우도 다시 극세사 타월로 여러 가지를 닦게 되니까 손세차를 마치면 기계세차하고는 다르게 기계세차에서는 외부만 주로 한다면 손세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손세차 매력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세차 같은 경우에는 여성차하고 남성차 중에 어느 운전자가 차가 깨끗할 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해서 보면요. 여성 운전자 차가 다분히 더럽습니다. 굉장히 좀 더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 차들이 들어오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도리어 남성 운전자 차들이 깔끔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죽하면 더 청소할 게 없는데 청소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손세차 하는데 좀 잘한다라고 하는 데들은요. 비 오고 난 다음 날이나 기계세차도 그렇죠. 비 오고 난 다음 날이나 이렇게 되면 차량의 얼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요. 근데 줄을 서는데 이 차 한 대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 20분 같이 뭐 기계식 세차 같이 그냥 기계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다 그래도 팀들이 같이 해서 한다 그래도 그 시간이라는 게 기계식 세차보다는 깁니다. 긴데 그 시간을 줄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세차장에 가보시면 다 기다려요. 어떤 분은 밥 먹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밥 먹고 오시는 분도 공간이 세차장 규모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오셔서 가져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공간이 없는 손세차장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가져가시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스팀 세차 방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에 파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페달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부 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국내 차들 뭐 요즘도 올해 같은 경우에 눈도 적게 왔지 않습니까? 언더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 부속물들이 다 보이면 이런 뭐 이렇게 눈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들이 거기에 부착이 돼서 그런 부속 기구들 이 부속들이 부식하고 하는 데들이 있었지만 요즘 외제차나 웬만한 차들은 다 언더커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언더커버를 통해서 그 차의 부속품들의 그런 것들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하부 세차의 굉장히 중요성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손세차에 대해서는 기계식 세차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새똥이라든지 외부에 세차해 놓으면 새똥 같은 게 산성이기 때문에 그게 도색면에 떨어지거나 차량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도장면을 부식시키거나 내지는 유리창에 얼룩이 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물 같은 것들이 있죠. 지하 주차장 같은 게 세워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손세차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그걸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페달링 서비스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차를 해본 고수 쪽에 들어가죠. 뭐 광내고 하는 부분은 그만 채봤으니까
그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도 그때 생각했던 게 그 아이디어가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진짜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전문인일 가능성이 큰데 그분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 와서 그냥 TV 보거나 그 책 보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차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그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당시는 어플이라는 것이 잘 안 돼 있었을 때니까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갖고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웹사이트로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가서 저희가 찾아서 세차를 해서 갖다 드리는 서비스 오토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거보다 더 사람의 수, 품수를 줄일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된 것 같네요. 그런 환경적 요소가 돼서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 서비스를, 온 디맨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앞 시간에도 그 어플에 대한 좋은 그 솔루션을 이야기한 중 방송이 있으니 그 어플에 관련된 그 방송을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발명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계속 발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아이디어 365 시간에 많은 트레이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아컨TV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니 도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으며 다음 영상 아이디어 365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